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현 정부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초강력 정책을 펼친다면 부동산은 단숨에 자리를 잡을 것이며 무주택자들의 숨통이 확 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실망을 더해준다면 집값은 사상 최고 거품 폭등이라는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값이 폭등하여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재산마저 축소 신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서울 아파트 값은 반토막 이상이 나야 정상입니다. 자, 현장 볼까요? 초강력 대책 상당히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쏟아가지고 나와봐야 나오는 거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책만 어딥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 서울 집값이 뒤집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벼락거지 지금 벼락이 막 치고 있네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무주택 집 없다는 이름 하나로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벼락부자는 들어봤어도 벼락거지는 안 들어봤죠. 자, 2월 초 부동산 초강력 대책 나올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서울 대규모 택지, 수서지역이라든가 우면산 일대 그린벨트를 풀 것이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수정안 공급을 더 촉진시키고 분양가를 인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갭 투자라는 용어는 안 쓰고 비거주 1주택 과세, 1주택자도 과세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제 거주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차익 환수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부 보유세 이거 공제를 대폭 축소시키고요. 구간별로 금액을 확대한답니다. 즉 다주택자들 망하는 거예요. 이거 구간별 금액을 확대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다주택 세제를 강화해서 아예 정부 보유세 확대하겠다. 이 말은 누진세까지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래도 엄청나게 안 팔고는 못 빼기게끔 만든다는 겠죠. 그 다음에 대출 금지 확대. 지금은 15억 이상 대출 안 해주는데 12억이나 9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확대 얘기도 나와요. 2주택 이상을 12%로 할 것인가. 증여세 과세 확대도 나옵니다. 금액 구간, 다주택 이런 사람들 증여세 아예 세게 더 때리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로 빠져나가니까. 여기에는 안 적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핀셋 규제 지금 이미 한번 했잖아요. 핀셋 규제가 지금 나라를 망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몇 개가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장난만 친 거예요. 지금까지 정책이 무슨 집값을 잡아요. 조정지역으로 집값 잡아요. 자, 여기 보세요. 2021년 부동산 잘못 잡으면 망한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것과 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정부 정책, 이번에 정책이 만약 약하다. 지금 언론에서는 강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제 영원히 세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현 정부는 아예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도 돼요. 솔직히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왜? 실망감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1년 계속 뛴다. 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으로서는 2021년 내내 뛸 확률이 커요. 왜? 정책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역별로 전략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 경기 인천 지역 전체적으로 최고로 올라갈 곳은 경기 인천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대로 계속 최고로 많이 뛰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데이터 보면 답이 나와서 그래요. 뭐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7년 뛰었고 경기는 지금 2년 뛰었고 했으면 당연히 같은 4억짜리가 서울은 10억 5천이 되는데 경기도는 이제 6, 7억이니까 더 많이 뛰죠. 2, 3억 뛰었다고 꼭지라고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4억짜리가 6, 7억 됐으면 9억으로도 갈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뛰면. 또 지방은 오죽합니까? 지방 뭐 세종 같은 경우는 3억대가 지금 10억을 넘겼는데 아주 좀 심각해요. 집값 안 잡으면. 덜 오른 지역 아파트들이 많이 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많이 뛸 것들이 15에서 23평 좀 작은 것들. 그래서 제가 중저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막
거품 조장하고 여러분들한테 투기 조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집값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계속 폭락폭락 얘기만 해보세요. 누구처럼 폭락폭락 한다고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다 기회비용 놓치고요. 진짜 물론 언젠가는 또 폭락해가지고 잘 잡으면 되는데 뭐 그럴 보장이 없잖아요. 강남, 서울, 신도시 여기는 한 중간 정도 돼요. 덜 오른 지역 아파트들이 많이 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뜁니다. 여기도 수도권이니까. 나홀로 소유 아파트 이딴 것들이 올라갈 것 같고 막연한 재개발 지금 막 뛰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황금성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자, 광역시 지방은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지금 하락폭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고가 아파트들은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만 4억 미만, 3억 미만 작을수록 좋아요. 저가들은 그냥 잡아도 괜찮아요. 자, 물론 저가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고가하고 비교합니까? 자, 수도권 폭등, 상승 전환. 수도권이 만약 계속 뛴다 1년 내내 그럼 얘들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하고 똑같아요. 수도권이 지금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얘가 지금 날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수도권이 적당히 뛰어야 하는데 계속 뛴다. 그러면 지방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경기 인천 이거 잘 보세요. 별표를 칠게요. 3분의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15에서 20평 소형 평형이 왜 매력이 있는지 그냥 무작위로 제가 뽑은 겁니다. 한라조공 4단지 2차. 자, 여기 보시면 16평. 여기 지금 2014년에 이게 초창기 때 올라가고 왜 초창기 때 뛰었냐면 이때는 소형이 강세였어요. 집값이 워낙 폭락을 해갖고 이제 1인 가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형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15년부터 거의 20년까지 안 올랐어요. 잘 보세요. 네모박스. 제자리 걸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매물도 여기에 포진돼 있고. 즉 가격으로 보면 대략 한 1한 뭐 작게는 1.3억 4억 크게는 1.7억에서 놀다가 2.2억이 여긴데 겨우 1.8억 2.9억이네요. 많이 뛰어 3, 4천 뛰었어요. 이건 뛴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4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전망이 제일 좋다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좋아요. 물론 지금 매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평형이 두 번째 큰 이제 24평, 5평 이런 것들을 보자고요. 자, 이때 역시 초기 때 많이 뛰었죠. 역시 한라조공 4단지 2차 3번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2015년부터 무려 20년까지 거의 안 뛰었잖아요. 정말 맞죠? 2.2억부터 2.6억 사이에서 놀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만큼 뛰었네요. 뛴 금액. 대략 한 3억대 초반 넘겼죠. 그러니까 2.6억에서 놀다가 3억 한 1, 2천, 한 5천, 6천 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정도 안 뛴 게 어디 있습니까? 6년 동안. 그래서 나는 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올라간 것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무조건 잡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안정적이다. 자, 근데 이제 평형이 더 큰 106이니까 32평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그대로 한번 5년 전하고 횡보. 이때 별로 안 뛰었죠. 초창기 때 별로 안 뛰었어요. 이제 소형에 비해서. 이때는 중형도 안 잡으려고 했어요. 30평 때 미분양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자고요.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폭등한 거죠. 다 그래요. 다. 이건 3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 서울, 인천 한번 뒤져보세요. 지방은 더 심해요. 지방은 대형이 엄청 비쌉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 한 3억대 4억이나 놀았겠어요. 4.7억이니까. 그러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6.2억 거래됐네요. 아니 4억에서 6억 거의 2억 이상 뛰어버렸죠. 얘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금액으로 보거나 비율로 봐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최근 5년간 거품 이것은 32평이 제일 심하다. 어떤 건 대형이 심합니다. 지방은 대형이 심합니다. 40, 50평대가 지방은 망한다고 봤어요. 어떻게 대형이 비싸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2평. 그 다음에 25평, 16평 이 순으로 소형일수록 안전하다. 근데 수도권은 뭐 대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안 뛰어서 붙었잖아요, 가격이. 자, 상승 초반, 소형, 상승 후반에는 중대형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 2021년 10에서 20평대 집값 상승이 높다. 즉, 오래 뛴다면 얘들 제일 작은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대형,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올림픽 선수촌.
2021년 집값 상승과 하락 구간별 시세 전망을 한번 해보면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봐봐요. 솔직히 억울할 거야. 2013년 바닥 찍고 이때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이때 얼마였냐면 6.5억이라고 써있죠. 대략 한 6억 선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6.5억. 자, 1차 상승을 했네요. 2016년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 또 좀 떨어진 거 보이죠? 그러다가 2차 상승을 했네요. 16년부터 18년까지 엄청나게 날아갔네요. 그러다가 조금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왔죠. 점이 찍힌 게 지금 거래량이니까. 그러다가 2008년에서 또 바로 붙어가지고 2018년에 계속 또 올라갔네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죠, 여기. 그러다가 다시 2019년 언저리에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정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에 자, 여기서 좀 맴도는 듯 하다가 날아가가지고 여기 찍었네, 여기. 자, 20.6억. 자, 6.5억, 20.6억. 3배 뛰었네요. 어떻습니까? 3배 이상 뛰었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3배에서 5배 뛴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은 지그재그로. 이게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뛰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뛰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뛰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뛰고. 여러분들 지금 2021년 현재 여기인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래 뛰면 여기까지 가요. 중요한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집값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뭐 공급이 부족하고 무슨 이때부터 뭐 공급 부족입니까? 물량이 넘쳐 흘렀었는데 뭘 믿고 또 내린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야죠. 아까 특단 대책에 그래서 기대를 해보는 건데 무조건 빠진다. 제발 기우제 들어봤자요. 인디언 기우제 들어봤자 빠지지 않아요. 저는 폭락문자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예상을 해볼게요. 2011년 집값 상승과 하락 구간별 시세 전망 이거 보세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강남 20억, 강남은 평균이 20억이니까 20억이라고 쓴 거야. 자, 3개월 뛰면 21억, 6개월 뛰면 22억, 1년 올해 내내 뛰면 24억이 될 거예요. 20억이. 2년간 뛴다. 확률은 좀 적어. 1년은 뛸 수 있어요. 28억까지 갑니다. 20억, 28억까지 간다고 했어요. 2년 뛰면. 자, 그 다음에 서울 10억짜리. 서울은 평균 20억이라고요, 지금. 자, 3개월 뛰면 11억, 6개월 뛰면 12억, 1년 뛰면 13억까지 뜁니다. 근데 계속 뛴다. 15억까지도 날아가요. 엄청나게 뛰네요. 자, 경기도 현재 평균이 6억 정도 듭니다. 3개월 뛰면 6.5억, 6개월 뛰면 7억, 1년 뛰면 8.5억, 거의 9억, 6억이 9억 뛰면요 3억이나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끝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자, 2년 뒤면 10억이 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기 부추기입니까? 지금 코스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끝이다. 현 정부하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만 비판할 것도 못 돼요. 국회의원 놈들 똑같습니다. 왜 놈이라는 말을 쓰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광역시는 4.5억인데 4.5, 6개월 지나면 5억, 1년 지나면 6억, 2년 지나면 7억. 광역시가 7억이 될 거예요. 무섭죠?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계속 뛰어요. 그러면 연쟁하는 폭발하겠지. 하락 반전한다. 그러면 또 하락 반전은 반대로 갑니다. 3개월 20억짜리가 19억, 18억, 16억, 2년에서 5년 지나면 반토막 10억으로 떨어지네. 반토막이네요. 자, 이제 서울 10억짜리가 3개월 지나서 9억, 8억, 7억, 5억 반토막 났네요. 자, 경기 6억짜리가 5.5, 5, 4.5, 3.5 반토막까지는 아니죠.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 4.5억이 4.54, 3.5, 2.5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락하면 5년간 떨어질 수 있고 상승하면 최대치 2년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은 하락 이게 그럼 3개월 있다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70% 3개월 동안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올해 내내 뛸 확률도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봐요. 왜? 정책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 정책이 강력하면 이 코스입니다. 사기, 무능, 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집값의 험악해진 여론. 자, 이제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타이틀 제가 오려붙인 거예요. 사기, 무능이다. 여론이 지금 험악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보자고. 정부는 제가 많이 비판했으니까. 이 사람들 상위 30명 시세 증가액을 봤더니 자, 이 10.4억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14.9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 때 50% 뛰어가지고 7.3억이나 올라갔고 22.2억.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뛰었다고요. 12억짜리가 22억으로 뛰었다고 평균이. 그러니 얼마나 니나놉니까? 그러니 정부 집값 막 잡으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여당은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야당은 그냥 표만 얻어먹으려고,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뭐 풀어주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집값 더 뛰어요. 갭 투자 잡아라, 다주택자 잡아라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야당이? 자, 국회의원 아파트 상위, 자, 30명, 시세보다 평균 또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시세보다 33.7%나 다 낮게 신고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의 현실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여기 보세요. 자, 1131억 원인데 토탈 다 합쳐가지고 750억 원으로 무려 380억이나 적게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상위 10%는 똑같고, 그러면 1인당 평균 아파트 재산을 갖다가 37.7억을 갖다가 25억으로 허위 신고하고, 56.3 이걸 35.7억으로 허위 신고하고. 아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 아주 지금 문제지만 여당이 인원이 더 많으니까 여당한테 더 문제점을 주고 싶어요. 국회의원 숫자가 여당이 더 많잖아요. 이제는 무소속을 뽑아야겠어요. 무소속. 알았어요? 자, 전국 도시별 갭 투자. 자, 이거는 갭 투자를 하라고 제가 투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전국적으로 봤더니, 자, 어디가 1억 미만으로 평균치예요. 평균치. 1억 미만으로 전세 끼고 들어갈 만한 곳, 2억 미만으로 들어갈 만한 곳, 3억 미만으로 들어갈 만한 곳 평균치를 한번 잡아봤더니, 자, 1억 미만들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이천시, 오산시, 양주시, 용인시, 처인구, 의정부시, 뭐 평택시, 시흥시, 대충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기 1억 미만 나왔죠.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억까지가 여기네요. 2억까지 봤더니, 자, 경기도 시흥시, 안산, 상록, 고양, 일산, 서구, 뭐 광주, 남양주시,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덕양구, 단원구, 장안구, 권선구, 김포, 군포, 화성, 마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미만으로 투자할 곳들, 여기 선이네요. 전세값하고 집값에서, 자, 전세값 빼고 내 돈 투자했을 때, 갭 투자를 했을 때 추가 이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서울도 마침내 나오네요. 자, 수원시 영통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자, 금천, 중원, 도봉, 구로구, 구리시 이런데. 그 다음에 4억 미만, 용인시 수지구, 관악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광명시 성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비교적 좋은 지역들이 이제 비싼 곳들이 점점 금액이 세지죠. 이렇게 봤더니 강남구는 11억이나 들어가고요, 돈이. 서초구는 평균이 10억 들어가고, 용산구 10억, 다 이렇게. 서울은 전반적으로 5억 이상 다 들어가야 투자를 할 수 있음을 여기 보여드리죠. 변방은 물론 한 3, 4억이면 되지만 정말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제 금리상 갑작스레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영끌 비투적 속탄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속속 인상.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보세요. 2020년 8월 30일 날 1.31인데 1.77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자, 0.08 정도 선에서 8호선에서 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자, 보험사 여기도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 반전해 갖고 3%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거는 이제 머지않아서 금리 인상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애 첫 내 집 마련. 세상에 서울 집값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 여러분들. 자, 서울 집값 평균이 10.5억인데 어떻게든 이게 생애 첫, 신혼이 아니래도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정말 49%나 급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19년보다 20년에 20대 1만 4천 명이 20대가 집을 매입했고, 30대 2만에서 4만 대가 집을 매입했어요. 본인이 연봉 빼가나 믿고 했을까요? 요즘 저한테 젊은이들이 상담 많이 옵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데 편집방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부모님들이 증여해 준 것도 많겠죠. 작년 생애 첫 서울주택 매수자 중에 놀라지 마세요. 자, 2030, 20대, 30대 비율이 60%예요. 60%. 이건 놀랍죠. 39살까지가 60%라고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집을 별로 안 잡았어요. 자, 대출 주익이 올해도 계속 될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 확장. 지금 계속 지금 신용대출 이번에 세게 잡는다고 하잖아요. 지방은 인구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부산, 특히 경상도 쪽 보세요.
늘어난 곳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파란색이 2016년, 빨간색이 2020년인데 다 축소되고 있죠. 이렇게 인구 감소. 이렇게 2024년을 봤더니 약 20년 후 2040년을 봤더니 여기 다 파란색이네요.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요, 물론 지역별로 이렇게 뛰는 곳도 있겠지만 이거 집값 치명적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거 맞을 거예요. 거의 시뮬레이션이지만 수도권하고 여기 충청도 일부 세종, 뭐 대전까지는 그나마 긍정적인데 나머지는 꽝이에요. 이런데 왜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패닉 바잉을 하고 이런데 막 고가 아파트를 추격합니까? 솔직히 20억까지 올랐으면 그 다음부터 떨어졌다가 20억 회복도 못하는 곳이 수두로 갈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이 적은 거 보면 알잖아요. 경기도 모여드는 서울 사람 보시면 국내 이동자들이 자꾸 집값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동하느냐? 그럼 주택이 47.2%네요. 자, 여기 보시면 순 이동자도 보면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이런 데는 비교적 수도권은 많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지방은 확 줄었어요. 근데 서울도 줄었네. 서울은 살기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워낙 비싸고 용적률이 좋아져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확대돼서 좋아져서. 이해 가십니까? 즉 서울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뽑아야 돼요. 서울하고 인천은. 이쪽은 달라요. 인구 감소입니다. 심각해요. 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소비 심리는 회복하는데 집값 전망은 갑자기 5개월 만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1월달 거래량이 형편없다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징조일까? 좀 관망 좀 해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비 신혼부부 전세 살겠다는 게 처음으로 52.9%로 늘어났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굳이 패닉바잉에서 집을 안 사겠다. 외국인 건축물 사례, 여러분들 주택을 2만 1000명이나 이렇게 신고가 찍으면서 제일 많이 매수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주택 지수인데 올랐다가 쭉 폭락했죠.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좀 조정하는 듯 하더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아주 지금 7년 내 최대 폭등이죠. 자, 지금 패닉바잉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눈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투기 세력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을 쓴다면 부동산은 후유증 없이 안정감을 찾을 것입니다. 김종갑의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과 파는 것, 갈아타기, 분양 등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